공사비 갈등으로 시공사가 이미 입주를 시작한 영도 동삼동 오션라이프 에이리넷들 조합원 가구 현관문을 쇠봉으로 차단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헐. 공사비 갈등 때문에 그냥 공사비를 이만큼 더 들었으니까 조합에서 이만큼 공사비를 더 내어놓으셔야 했는데 조합이 무슨 소리야 못 주겠어 하니까는 시공사에서 그러면은 조합원 그 세대에 대해서는 못 들어가게 아예 유치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못 들어가게 쇠봉으로 막아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이가 없죠. 최근 원자재가 폭등으로 부산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처음하게 빚어지고 있어 정비업계는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도에 있는 오션라이프 에리넷들이 지금 공사비, 추가 공사비 171억 원에 대해서 협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맺은 시공 계약의 금액은 약 2,100억인데 공사비를 좀 더 달라 했다. 물가 상승했으니까 2020년도에 그랬는데 340억을 더 달라 했는데 당시 IS 동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71억도 더 달라. 그럼 340억에 대해서는 공사비 인상을 오케이 했겠죠. 조합에서. 그러면은 결국 2,440억이 되었는데 IS에서는 야 170억 더 내라.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합하고 싸우고 있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는 뭐 입주를 못하게 막았다. 지난달 30일 지금 한참 입주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합원들 세대에 대해서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참 막가자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거제 2구역 레이카운티죠. 거제 2구역 레이카운티가 시공단으로부터 추가 공사비 580억 인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큽니다. 580억이면. 조합 측은 공사비 인상이 부당하다며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한국부동산원에서는 580억은 좀 많고 524억 원은 인정해줄게. 그 정도는 조합에서 더 줘야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월달에 열린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야 못 주겠다. 과도하다. 라고 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부결을 시킨 거죠.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공사는 공사비 인상이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입주 제한도 마찬가지로 쇠봉을 막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서 보신 오션라이프 에리넷들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난리 났습니다. 공사비 인상 때문에 지금 갈등 피는 단지들이 지금 크게 나온 건 두 군데죠, 그죠? 영도 에리넷들 그리고 레이카운티 두 개가 나오고 있는데 저번 주에는 소개해드렸죠, 그죠? 촉진 2-1구역에서 GS가 나갔잖아요. 공사비 거의 뭐 평당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조합에서 낸 거는 뭐 800 몇십만 원.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어서 아예 다 털고 나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어디서? 촉진 2-1에서.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아 정비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 원도심 내에서 그냥 택지 개발을 하는 에코델타나 이렇게 택지 개발을 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부산 원도심 내에서는 대규모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는 정비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부산 원도심 내에서는요. 아니면 그린벨트를 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이야기는 부산 도심 내에 대규모 공급이 어쩌면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정비 사업 물량이 당분간은 좀 멈출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에 기간이 늘어지거든요. 촉진 2-1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진행하려면 1년 지나가는 거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리고
뭐 일단 뭐 좀 확정된 조합원 분양가, 예를 들면 LA 카운티 같은 거제 2구역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 확정된 거는 건드리지 못하겠죠. 대신에 추가 공사 비용 500 몇십억을 더 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율에서 깎이겠죠. 결국은 조합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비례율이 예를 들어서 뭐 150%를 예상하고, 예를 들어서 비례율이 150%가 될 것을 예상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한 사람은 나중에 비례율이 깎여가지고 뭐 110%, 10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안 생기는 보장도 없잖아. 이래 되면 이제 공사비를 자꾸 올려줘야 되니까 그만큼을. 그러면 그만큼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앞으로 뭐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분양가 평당 1,100만 원 수준 이제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 1,100만 원 수준은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최소 1,400은 된다고 좀 봐야 하지 않겠는가.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1,400으로 계산하면은 조합원 분양가 8사로 관타는 얼마인가 아십니까? 약 4억 7천입니다. 약 4억 7천. 대연 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대연 DIL 대연 상구역은 조합원 분양가가 1,100이었어요. 그래서 그 조합원 84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3억 한 4천 5천 정도 되죠, 그죠? 4천 5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반 분양가가 지금 8억 초반 중반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대연 DI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율이 꽤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분양가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자, 부산의 재개발 사업장에서 앞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한 1,400, 1,300, 1,400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럼 조합원 분양가 한 4억 중반대, 많게는 4억 후반대까지, 4억 중후반대까지는 조합원 분양가가 나온다고 봐야 된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이 안 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 공사비가 다 올랐으니까, 인건비가 다 올랐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결국 그러면은 조합원 분양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주인가 소개해드린 언궁구역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언궁 1구역. 언궁 1구역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언궁 1구역. 여기가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약 3억 4천입니다. 1,100 정도에, 1,000 정도에 분양한 거죠. 거의 뭐, 1,000 조금 넘게 분양한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 3억 4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궁 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비역세권이지만은,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가 되면은, 그 사상 하단선이 되니까는, 역세권, 초역세권으로 바뀌는 입지예요. 그죠? 자, 이런 자리가, 일반 분양하면 얼마에 분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 분양하면은. 조합원 분양가는 약 1,000만원. 조합원 분양가 약 1,000만원. 일반 분양가, 여기에 얼마를 해야지 이게 안전하게 완판이 될 것인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2,000이라고 봅시다. 평당 2,000이면은, 34평이면은 거의 7억이에요. 거의 7억. 힘들겠죠. 사상구 원궁에서 새 아파트를 평당 7억에 분양한다. 일반 분양한다. 힘들겠죠. 그럼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리신 말씀은 뭔가면,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조합원 분양가가 싸서 다행인데,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뭐 4억 6천, 4억 7천 되는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부산시는 어디 분양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일반 분양가마저 7억이 안 되는, 7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입지라면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신 말씀은 그런 겁니다. 아,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를 하실 때도, 매수 고민을 하실 때도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에 재개발, 재건축을 선택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호재가 있는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보셔라. 거기가 어디냐? 자, 먼저 북항입니다. 그죠? 북항 주변은 나중에 일반 분양가를 북한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거기에 덤으로 2030 부산 엑스포까지 개최가 된다면 덤으로 확정을 말씀 안 드립니다. 덤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 주인은 일반 분양가를 충분히 높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곳에는 조합 분양가가 뭐 평당 1,400, 뭐 1,300, 1,400이 되더라도 부담 없이 들어가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북한과 더불어서 저기 센텀 이지구 인근, 센텀 이지구 인근도 센텀 이지구가 이제 내년부터 삽을 뜨는 걸로 돼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인근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런 지역에서는 나중에 분양가가 그러면은 7억 이상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좀 먼저 보셔라. 북항 주변, 제2센텀, 센텀 이지구 주변, 그리고 에코델타 주변. 이렇게 좀 먼저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산의 그 장금질의 이야기는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뭐 이쪽은 평당 2천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런 지역은 뭐, 조합 분양가 평당 1,300, 1,400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역은 뭐 부담 없이 들어가셔도 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대연 8구역. 지금 클라센터 바로 맞은편이 대연 8구역이고 거기는 사업 시행인가를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죠. 네,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평당 2천에 분양을 한다라고 해도 뭐 완판에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한 그런 지역이라면 그런 데라면은 여기는 조합 분양가가 평당 뭐 1,300, 1,400이 되더라도 들어가셔도 괜찮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일단 호재가 있는 지역을 먼저 보셔라. 거기가 북항 인근과 그리고 제2센텀 인근이다. 그리고 부산의 상급지, 해수, 동남 이쪽 지역을 연재까지 넣어줍시다. 해수, 동남, 연 요까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부담 없이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 그 이외의 지역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